자, 이번 시간은 19번 자격정지 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그런데 자격정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했는데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거는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여기에 개별 기준 6개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안 해도 되죠. 확인설명하면서 잘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3개월인데 이 개별 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9개월은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간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라면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1.5개월을 더해주거나 1.5개월을 빼줄 수 있겠죠. 이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이나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고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러나 자격정지는 보고 반납 규정이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개별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데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가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6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6번부터 14번까지는 3개월이고요. 마지막에 기타 등등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이.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인데 개별 기준은 6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뜻입니다. 요 5개는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X, 이 말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X가 않는 경우죠. 밋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인장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도 하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죠. 시도 업무지역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이 거짓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이 필요한 자료 제출 그 밖에 보고하게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거짓보고하는 게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개월, 개별 기준 1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처분 사유 시험에 평균 2문제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 의무 X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휴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 형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식 명칭은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다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가 가능하죠. 물론 매매를 여부를 하는 건 안 되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신설됐죠. 최근에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친목회를 만들어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7번 요거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8번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는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자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사장, 회장, 오너 또는 소장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인데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자격증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빌렸죠. 그래서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지만 징역벌금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똑같습니다. 7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8번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게 2021년도에 신설된 게 이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제도도 2021년 3월부터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건축자재를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 거짓된 은행은 가격을 속이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양벌규정, 양쪽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사장은 계속 개업할 수 있고 취직도 그만두고 취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험에 행정처분이 2문제, 이런 행정벌이 2문제에 출제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확부모, 추 여기까지 4번까지는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고요.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개운해 여기까지는 400만 원이고요. 개별 기준이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200만 원이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죠. 1번부터 4번은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 X 하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개별 기준 500만 원이고요. 물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만 원이고요.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개별 기준 400이고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협회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개별 기준 400이고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300만 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200만 원이고요.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200만 원의 2분의 1을 더하니까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00만 원 이하가 되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나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X 하지 않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의 겸업 제한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입법 취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만 나옵니다. 그럼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6가지도 할 수 있고 이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주택,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X 안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월세 4,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관리 대행하면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밖에 10,000원에서 최대 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부동산의 개발, 거래,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택, 분양대행은 됩니다. 분양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택지 분양, 토지, 택지, X 이 말은 토지 분양대행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닙니다. 분양대행업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이사업체 소개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이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제도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마음대로 우리 낙찰 금액을 입찰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 넣어도 된다고요. 1억, 1억 5천, 2억 마음대로 적어 넣어도 된다. 사기꾼한테 마음대로 적으라고 맡길 수는 없겠죠. 위임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변호사만 되던 게 지금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가 불가능하다. 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칙개공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가 불가능하다. 그럼 부칙개공도 이 6번 빼고 나머지 업무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물론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 보수요일표가 우리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죠. 물론 나머지 분양 대행하고 MGM 받는 것은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고요.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부칙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중개대 상물의 범위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과거에 10년 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중개대 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기출문제에 토지, 중개인,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이 중개사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